그 가운데 사고 전에 운항 이력을 보니 48시간 새 13번 비행을 했다라는 내용도 주목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자, 12월 27일 무안 제주, 인천 베이징 제주 무안 코타키나발루. 12월 28일 코타키나발루 무안 나가사키 무안 타이베이 무안 방콕. 12월 29일 방콕에서 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 48시간 새 13번 비행을 했다. 이른바 무리한 운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항공사별 운항 시간도 비교되고 있어요. 자, 올해 3분기 여객기 한 대당 월 평균 운항 시간을 보면 여러 저가 항공들 티웨이 진에어 에어부산 중 제주항공이 가장 운항 시간이 깁니다. 자, 오늘 김재현 의원님 오늘 모셨는데요. 이른바 제주항공이 여객기를 무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지금 일고 있습니다. 정비사 얘기를 보면 인터뷰를 보면 제주항공이 운항 횟수가 작고 정비 스케줄은 빡빡하다. 기체 점검 시간이 부족하다. 실제 항공기 한 대 점검 시간이 30분 미만이다. 고속버스 점검 시간보다도 짧을 것이다. 예전에 검사 시절에 항공기 사고도 한번 수사를 해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저가 항공사들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항공 운항 스케줄을 빡빡히 운영을 해야 하고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하고 해보면 우리나라 항공기가 이제 현지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승객을 내리고 다시 우리나라 승객들을 태워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비행기를 타려고 가보면 막 한쪽에서는 급히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기내 정리하고 후닥닥 해서 출발하거든요. 그것을 보면 정비를 좀 할까, 점검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항공기 문외한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런 항공기의 지속적인 운행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점검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죠. 제가 네네. 옛날에 한번 항공기 항로 활주로 이탈 사고 수사를 할 때도 결국에는 조종사의 이 과로로 인한 역추진 장치, 역추진 엔진 조치를 조금 늦게 취한 것으로 결국은 항로를 지나서 비행기가 이탈하는 그런 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저는 좀 저가 항공사라 하더라도 항공료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지는 몰라도 좀 정비도 제대로 하고 또 조종사들의 휴식 시간 이런 것 전반적으로 좀 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늘 가졌습니다. 네. 자, 김관삼 변호사님 오늘 오셨는데 이 항공기 사고 워낙 많은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고이고 많은 국민들이 애통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고의 원인, 왜 이런 참사가 크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해야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요. 앞서 우리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무안공항에 이렇게 급하게 국제선이 운영이 허가가 됐는지 그리고 국제선을 운영을 허가할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안전 조치들이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른바 원인 규명 내지는 어떤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조심스럽지만 제기되고 있는데 김관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비행 기록 장치랄지 이제 음성 관련된 이런 것들 이제 전부 다 판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과실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과실이었는지 불강력적이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요 조종사와 비행기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고 네. 추정된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공항의 어떤 조건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상당히 우려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개선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전문가들 다 짚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조류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철새 도래지가 한 4곳 정도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면 공항으로서 입지가 과연 적당했는지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철새가 이렇게 도래를 많이 하면 뭐 그날 관련해서 이 철새가 아무튼 비행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쫓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담 인원도 원래 배치를 해야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무안공항이 비행기가 그렇게 많이 뜨고 하는 공항이 아니답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뭐 한두 번, 두세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담도 많이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비행기가 하루에 뭐 2번 뜬다, 뭐 2번 착륙, 이착륙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좀 집중적으로 조류를 퇴치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고 지금 우리 계속 저 로컬라이즈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컬라이즈 저 자체가 사고가 안 나는 걸 전제로 설치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당연히 정상적 운행을 했을 때 로컬라이즈에 부딪힐 일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런 부분도 좀 너무 소홀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냥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문가 아니더라도 조류 때만 잘 막았으면 첫 번째. 두 번째 로컬라이저에 대해서 시설물 문제. 그렇지 시설 문제가 다른 공항처럼 인천공항처럼 좀 콘크리트가 지하에 설치가 돼 있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참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 공항을 전수조사해야 하고요. 이러한 어떤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개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잠시 후에 이 무안공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짚어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사고 기종을 전수조사하겠다라는 얘기도 밝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엔진, 랜딩 기어 등 주요 계통의 정비 이력에 대한 전수조사 총 101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2025년 1월 3일까지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 보잉 737-800 이 사고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22년 3월 중국 동방항공 추락 사고도 이 기종,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 3,000m 고도에서 엔진 덮개가 이탈했던 사고도 이 기종, 28일 노르웨이에서 비상 착륙했던 기종도 같은 기종이다. 물론 김유정 의원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스테디셀러이다 보니 이 기종 자체의 어떤 불안전성보다도 워낙 모수가 크기 때문에 사고 횟수도 자연스럽게 더 돋보일 수는 있다. 그런데 많이 팔렸다는 건 그만큼 많이 대중적인 어떤 제품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 국토부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해당 기종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건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을 좀 줄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1월 3일까지 해서 그 한 300대 가량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 전수조사가 정확하게 될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그 제주항공이 여타 그 항공사에 비해서 한 대당 운항 시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네. 길었잖아요. 355시간인 그 아시아나 항공에 비해서도 180 몇 시간이 지금 많은 셈인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규정에는 어긋남이 없으니까 또 이게 운항이 가능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그 제한을 두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최소 규정만 뭐 지키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업 수익보다는 안전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어떤 지침이나 예규가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2737-89의 기종에 대해서도 최소 정비 시간이 28분이라고 하는데 그게 국토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최소 시간만 지키면 문제가 없는 것이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한 대가 운항을 계속해서 돌리다 보면 뭐 조종실 점검하고 이러는 것도 유관 정도로밖에 안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 시간으로 감당이 가능하느냐. 그리고 제주항공이 뭐 최근에도 또 이 정비 인력도 축소가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으켰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익명의 게시판 내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점검 시간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암시의 글 같은 것도 올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걱정이 된다 이런 취지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합적으로 점검이 돼야 되고 차제에 기종별로 정비 시간이 뭐 어느 정도가 최소 시간이다라고 소요가 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되지 단순히 이 기종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기만 점검한다? 그럼 다른 기종은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함께 조금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예, 오늘 저희 도직구쇼는요.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바라는 차원에서
이 참사의 피해를 키웠던 3대 원인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이 엔진이었습니다.